한국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2023 아시안축구연맹 U17 아시안컵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2023 국제축구연맹 U17 월드컵 출전 티켓까지 따내며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U17 대표팀은 26일 태국 바툼타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안컵 8강 태국과의 원정 경기에서 골폭풍을 몰아쳐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강민우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김명준, 윤도영, 김현민이 연달아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이들은 대표팀 선배들인 손흥민과 문선민의 시그니처 세리머니까지 선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직전 경기였던 조별리그 최종전, 이란전 무득점 부진을 날려버린 매서운 공격력이었습니다. 이번 대회 B조에 속했던 한국은 이란과 경기에서 0대2로 패해 조 2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개최국이자 상승세를 달리고 있던 태국을 8강에서 잡아내며 1차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A조였던 태국은 라오스, 말레이시아, 예멘을 연파하고 3전 전승을 기록하며 8강에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막강한 화력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상대의 열광적인 응원마저 이겨내고 승리를 챙긴 한국은 이번 대회 상위 4팀에만 주어지는 국제축구연맹 U17 월드컵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U17 월드컵은 올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립니다. 이제 최종 목표까지는 2걸음 남았는데요. 한국은 1986년, 2002년에 이 대회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 이번 대회를 통해 21년 만에 정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태국과의 8강전은 시작부터 좋았습니다. 한국은 전반 4분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뽑아냈는데요. 프리킥 상황에서 백인우가 높게 올려준 크로스를 강인우가 펄쩍 뛰어올라 헤더골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 16분 위기를 맞았는데요. 중원에서 티라파 프루에톤이 찔러준 패스를 주차 뒤 브라나주타논이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넘어지 오른발 슈팅을 시도한 게 한국의 골대 오른쪽 구석에 꽂혔습니다. 순간적으로 수비진이 무너지면서 결국 동점골을 허용한 것입니다. 한국은 전반 22분에는 진태호가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쇄도하다 태클을 당했지만 주심이 반칙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페널티킥 기회를 날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VAR을 진행하지 않기에 주심의 판단만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주심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명백한 페널티킥이었습니다. 정면에서 촬영된 느린 화면을 보면 진태호의 발이 먼저 공을 터치했고 상대 선수는 공을 터치하지 못한 채 진태호의 두 다리를 꺾어버리는 태클을 했기 때문입니다. 소림축구의 나라 중국에서 온 주심이어서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페널티를 선언할 거라 믿었던 한국 선수들은 순간 그냥 넘어가는 주심의 황당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태국 중계방송에서도 이후 이 태클만 느린 화면으로 재생해주지 않으며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홈팀 어드밴티지로 보기엔 심각한 오심이자 편파 판정이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라 억울해할 만도 했지만 한국 선수들은 빠르게 팀을 정비했습니다. 마침내 한국은 전반 36분 세트피스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도영이 골지역 오른쪽에서 올려준 공을 김명준이 오른발 끝으로 살짝 방향을 바꿔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분위기를 잡은 한국은 후반 24분 윤도영이 추가골까지 넣으며 태국의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태국 진영 왼쪽 측면에서 투입된 크로스 상황, 백인욱이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강하게 찬 슈팅이 골키퍼에 막혀 흘러나오자 윤도영이 지체 없이 왼발로 때려 팀의 세 번째 골을 꽂았습니다. 상대의 6탄 방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윤도영은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기뻐했습니다. 한국은 후반 39분 교체로 들어온 김현민이 마지막 골까지 터뜨려 쐐기를 박았는데요. 상대 페널티 지역 왼쪽 부근에서 오른발 가마차기로 마무리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김현민은 문선민의 관제탑 세리머니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3골차 리드를 잘 지켜내 아시안컵 4강,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까지 동시에 따냈습니다. 4강에 오른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의 승자와 29일 밤 11시에 준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에 대한 해외 축구 팬들의 반응도 잇따랐는데요. 태국은 축구와 무에타이를 결합했어. 한국은 3개의 페널티는 얻어야 했는데 한국은 태국과 11대 12로 맞붙었다. 전반 초반 태국 수비의 반칙은 명백한 페널티킥이었다. 그리고 태국 골키퍼도 레드카드. 그러나 심판은 이를 무시했다. 태국은 한국에게 피지컬 능력을 배우면 좋은 팀이 될 것 같아. 중국 심판은 한국이 지기를 바랬을까? 한국은 페널티킥을 2번 받았어야 했고 태국 골키퍼는 레드카드를 받았어야 했다. 재밌는 경기지만 VAR이 필요해 보임. 적어도 2개의 PK는 주어졌어야 하고 태국 골키퍼는 퇴장됐어야 함. 유럽이었으면 당연히 퇴장. AFC는 중국 심판은 이제 어느 국제 경기든 배정하면 안 됨. 중국은 축구 수준도 낮고 심판 수준도 낮다. 심판의 도움으로 실력을 이길 수 없음. 한국이 잘했다. 한국은 다른 수준의 팀이야. 태국 감독이 경기 전에 반드시 이기겠다고 했지만 실력이 부족했어. 한국은 전혀 다른 수준의 팀이거든. 태국 축구는 동남아에서만 강한 코끼리였어. 흐흐. 태국도 한국 상대로 잘했다. 근데 후반에 체력이 급속히 떨어졌다. 태국은 예선에서 예멘과 너무 진을 뺐어. 한국이 이란전에서 힘을 뺀 건 영리했다. 홈어드밴티지 대단하네. 실제는 7대1 경기였어. 한국의 U17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편 오일머니로 무장한 사우디가 세계적인 선수들을 연이어 영입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스타트를 끄는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지난해 발롱도르를 수상했던 카림 벤제마와 프랑스 대표팀 핵심 미드필더 은골로 캉테도 알 이티하드와 계약을 맺고 사우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젊고 기량이 최전성기에 오른 선수들도 사우디행을 선택하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황희찬의 울버햄프턴 팀 동료였던 1997년생 후백 네베스도 사우디 리그에 합류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에게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ESPN 등 주요 매체들은 지난 20일 사우디 클럽 아리티하드로부터 4년간 매 시즌 3천만 유로 약 429억 원씩 받는 계약을 제안받았다며 손흥민 영입을 위해 6천만 유로 약 842억 원에 이르는 보너스까지 준비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평가전 이후 인터뷰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지금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 축구의 자부심과 제가 좋아하는 리그에서 뛰는 것이 중요하다며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거액을 거절한 손흥민의 발언은 영국에 도전해져 화제가 됐는데요. 축구 종주국인 영국은 돈보다 명예를 선택한 손흥민의 발언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울버햄튼 주장 후백 네베스가 젊은 나이에 무려 4,700만 파운드, 약 784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알 힐랄로 이적을 발표한 시점이라 손흥민의 발언은 의미를 더했습니다. 리버풀 레전드 호세 애니케는 누구든지 막대한 계약을 위해 사우디 리그로 가는 선수들을 존중한다. 하지만 영국에 남기로 한 손을 존경한다며 손흥민을 추켜세웠습니다. 스퍼스웹은 선수라면 사우디 리그가 제안한 엄청난 계약을 뿌리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고의 무대에서 뛰는 선수라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며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디는 왜 세계적인 선수들을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데려오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포츠 워싱입니다. 스포츠 워싱은 스포츠를 앞세워 국가의 부정적인 평판을 세탁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사우디는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2018년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암살 사건이 대표적 예인데요. 이러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사우디는 지난해부터 골프 PGA 투어, 2018년부터 미국 프로레슬링 WWE, 2021년부터 모터스포츠 F1 그랑프리, 그리고 2년 연속 e스포츠 게이머즈8을 유치해 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인 목표인 월드컵입니다. 사우디와 경쟁 관계에 있는 카타르가 이미 월드컵을 치렀고 사우디는 이미지 세탁과 함께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을 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그리스, 이집트와 함께 2030년 월드컵 공동 유치를 선언했는데요.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빈살만 왕세자는 개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대신 월드컵 경기의 75%를 사우디에서 여는 조건을 그리스, 이집트에 제시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과 스포츠 산업에 대한 뚜렷한 목적을 가진 만큼 사우디의 월드컵 개최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손흥민의 축구 철학에 대한 공개로 유럽 축구인들 사이에서 또 한 번 귀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해라 손흥민. 이상 시온TV였습니다.